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만큼 코로나 확산세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관악구 리치웨이발 누적 확진자만 164명, 서울 곳곳 다양한 종류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자릿수가 나올 때까지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는 이어집니다. 6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공공시설은 운영 중단이 이어지고 고위험시설도 제한됩니다. 서울시회에서 강남 재건축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건축 확대와 35층 규제 완화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법원이 성북 3구역 집권 해제에 손을 들어주면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소송으로 중단됐던 골목길 재생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중랑구 최초의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달 300여 개 제조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첨단 산업단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말 사이엔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관악구 봉천동에서는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60대 행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찬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많은 이슈가 있었군요.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15일 1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총 12,121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14일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파악돼 수치상으론 다소 떨어진 모습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4일 하루 사이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선 길을 걷다 쓰러진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신규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매일 30명대에서 50명대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같은 수치가 2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신규 확진자가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감염 확산세가 사그라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상황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엇보다 서울에 1,0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 경북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2차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례회가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강남권 재건축 문제입니다. 수년간 같은 문제를 제기한 강남 6선거구 이석주 의원과 박원순 시장 간의 공방이 이번 회기에서도 재현됐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붉게 녹이 쓴 강남의 한 아파트 수도배관.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재건축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카드입니다. 녹물로 밥을 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박 시장을 지켜봐도 녹물 시험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붉은 녹물 대책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쓰러져 죽어가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사항이라며 반격에 나섭니다. 이런 거 고치라고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안 주시고 안 고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시각차를 드러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을 늘려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 의원. 내년에 공급이 올해 반으로 줍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고주가 치면은 또 집값 사태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장을 쥐어. 반면 박 시장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조해서 기존 주택 공급 외에도 7만 호의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주택 공급이 과연 또 반드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는지 또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하는지는 또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는 또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 일반 주거 지역 내 35층 규제에 대해 이석주 의원은 완화를, 박 시장은 용도별로 특성 보호를 위해 층수에 대한 차등 관리, 다시 말해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습니다. 강남권 재건축을 두고 본회의장에서 수차례 맞닥뜨린 시의원과 서울시장, 여전한 평행선 다음 격도를 예고합니다. 경기도에 동락시켜줄 시장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재건축을 안 해드린 게 아니고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하고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최종 3심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성북 3구역의 재개발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 때문에 잠정 보류됐던 골목길 재생 사업이 다시금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2년간 이어진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서울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지난해 7월 성북 3구역 조합 측의 1심 승소로 재개발에 대한 희망이 싹 텄지만 이어진 2심과 3심에서 대법원이 연이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조합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다른 거 할 그런 생각이 없고요. 주민들 뭐 따로 무슨 뭐 공공개발 쪽으로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잠정 보류됐던 골목길 재생 사업이 다시금 재개됐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역 내에서 다른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용산구의 한 골목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성북과 함께 서울형 골목길 재생 사업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곳인데요. 첫 발도 떼지 못한 성북구와 달리 올해 안으로 착공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본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됐었기에 현재 성북구는 설계 용역을 준비 중입니다. 빠르면 7월에 발주를 마칠 계획, 이를 위해 꾸준하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추진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공문은 받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티 시설 하나 이제 매입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좀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힐 거는 같은데.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골목길 재생 사업. 오랜 소송 끝에 지친 성북 3구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줄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중랑구가 신내 IC 일대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서울 동북권 최초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됐습니다. 다음 달 기업들의 입주를 앞둔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최초의 지식산업센터가 신내 IC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로 제조업을 비롯한 약 300여 개 업체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류 중심의 제조업 편의를 위해 5층까지는 화물 차량이 입주 기업 호실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어투도어 시스템이 도입됐고 태양광 설비와 5.4m의 높은 층고 등 업무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신내 IC 일대 그 산업시설의 어떤 첫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관내 그 기업들이 이제 유인하는 그러니까 관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큰 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구는 신내 IC 일대를 신경제 중심지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7월 인근의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고 SH공사 이전과 창업지원센터 건립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그 신내 차량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일대는 중랑구의 그 가장 어떤 핵심적인 어떤 경제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으로 신내 차량 기지를 경기도로 이전하고 5만여 평 부지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구상하고 있는 중랑구. 산업 기능 강화로 자족 도시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코로나와 각종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상승세가 멈춘 서울 아파트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소형 아파트 값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3월 말부터 41주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도 잠시,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2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소형 아파트값 상승률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2,823만 원. 지난 12월 대비 3.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아파트가 1.4% 상승에 그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특히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외곽의 오름폭이 컸고 성북구와 구로, 관악 등도 6% 이상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에 지친 실수요자와 대출 규제로 고가 아파트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출이 쉬운 소형 아파트로 몰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1일 비규제 지역의 규제 강화와 대출 규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성동구의회 행감에서는 10년 내로 신축 논의가 진행될 동청사에 대해 선제적인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복합청사 저층에 상업시설을 들이는 탓에 주민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위탁개발 방식으로 건립한 성수 1가 2동 복합청사입니다. 110억여 원의 건축비를 캠코가 부담하고 성동구는 20년 동안 매년 6억 원씩을 캠코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위탁개발 방식은 현재 신축 중인 옥수동 청사를 비롯해 조만간 건립 예정인 왕십리 2동과 송정동 청사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옥수동 지금 짓고 있고 왕십리 2동하고 송정동까지 5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상환해야 될 금액이 많이 커지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위탁개발 안 하는 걸로. 성동구의 경우 행당 2동과 성수 2가 1동 청사도 건립된 지 20년이 넘었고 응봉동 청사의 경우 30년을 코앞에 두고 있어 향후 10년 내 추가적으로 3곳의 동청사 역시 재건축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기금 적립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복합청사 한 곳을 지으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소 얼마큼 적립할 건지 그 계획은 장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 영원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캠코에 주고 나면. 그럼 그 다음 향후 10년 내에 동청사 다시 지을 때는 무슨 돈으로 지을 겁니까? 정말 여기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의원들은 또 신청사를 건립해도 저층을 음식점이나 카페 등 기타 상업시설로 쓰는 경우가 많아 정작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왕도동 청사도 그런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진 청사들이 대부분 크게는 졌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군은 관련 민원은 이해하지만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은 청사의 경우 임대사업을 통해 상환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정 여건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덧붙였습니다. 연간 한 6억씩 해가지고 20년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임대 수입이 1억 넘게 나오니까 지금 연 상환액이 5억 원 정도로 이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은 사근동 주민센터의 경우 10평 남짓한 임대 공간이 비어있다며 곧 사업자를 모집해 상환금을 충당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4천여 개의 출판업체가 밀집한 서울 마포구에 출판문화진흥센터가 곧 문을 엽니다. 출판 계통을 다루는 예비 창업자들과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들을 돕기 위한 공간입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대 복합역사 건립 당시 기부 체납된 공간에 조성된 것입니다. 출판 문화와 디자인 분야 예비 창업자들과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 출판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판문화진흥센터를 조성을 해서 한 52팀의 출판이나 출판문화와 관련 있는 기업들을 이 공간에 유치를 해서 창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출판문화진흥센터는 크게 업무 공간과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업무 공간은 2명에서 4명까지 일할 수 있는 20개의 입주실이 만들어졌으며 개방형 사무실에서도 32개의 업체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은 2인실 기준으로 한 달 15만 원 정도, 개방형 사무실은 6만 원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복합 공간은 멤버십 형태로 운영됩니다. 61석의 워크플레이스와 북앤 라운지, 다목적실과 미팅룸 등이 마련되어 있고 쇼케이스와 전시, 공연 등 출판과 서점 관련해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출판문화 계통의 초기 창업자,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 저희 센터에서 많은 분들과 교류를 하고 또 이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고 또 이제 선배들로부터 컨설팅을 잘 받아서 잘 창업을 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이 세워져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마포 출판문화진흥센터. 마포구는 이달 17일까지 입주기업 모집을 진행하고 다음 달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는 완구거리라는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지만 버스 정류장이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천호 지하차도를 매립하고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류장 설치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문구완구 거리 일대. 버스들이 지나가지만 정차하는 버스는 없습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사람도 많이 타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시간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버스가 안 서거든요. 저기서 쓰니까 한참 걸어서 집에 가야 되니까. 천호대교 남단의 천호대로 990길 일대는 문구완구 거리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일대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버스 정류장이 없는 탓에 대중교통 이용에 제약이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최근엔 이 지역을 관통하던 천호 지하차도를 매립하는 평면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류장 설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지하차도 매립으로 천호대로 편도 5개 차로 중 2개 차로가 복구되는 만큼 천호대로 남단 인근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일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구완구 거리를 중심으로 청년주택과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동 인구를 소화할 교통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평면화 이야기 나올 때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인근에는 시내로 진입하는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불가피하게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청은 주민 의견과 교통 영향을 감안해 버스 정류장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라와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결정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한편 천호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는 올 8월 완료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공공근로 예산을 확보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는 올 하반기에 대규모 희망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발열 체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 서류 접수와 정리 업무부터 민원인 응대 보조 업무까지 청년들이 참여합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년 알바로 지난 5월부터 500명이 선발돼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요건은 되는지, 접수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더 도움을 받는.
하반기에는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상점과 전통시장 유통 지원과 산업 밀집 지역 환경 정비, 생활 방역과 재해 예방을 포함해 10개 분야에서 근무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12월까지 하루 3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게 되는데 6시간 기준 월 평균 134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부와 서울시 예산에 자체 예산 10억 원을 더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437명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어려질 예정으로 있어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1,437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구비로 10억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는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과 청년 소상공인을 통한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용산구가 이번 달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의 비전과 미래상을 함축한 이미지로 작품 형식은 엠블럼이나 로고입니다. 해당 공모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1인당 출품 수는 2점 이내입니다. 시상은 최우수와 우수, 장려 3부문으로 총 상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지원 방법은 공모 신청서와 심사용 원본 파일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날씨와 코로나, 적잖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폭염으로 야외보다는 쇼핑몰이나 카페 등의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건설 현장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근로자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갈수록 더워지고 서울은 30도가 넘는 날도 찾아옵니다.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